구독.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 여성 헬스케어 앱 헤이마마를 만들고 있는 더 패밀리의 대표 하이수라고 합니다. 사실 30, 40대라면 성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할 젊은 시기인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헤이마마 회원분들의 질문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나요?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성욕이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너무 귀찮다. 하기 맞아요. 싫다. 이런 얘기가 거의 한 40% 정도 됐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나이 그냥 때. 마냥 귀찮고 힘들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막상 들면은 너무 건조해서 아프다. 그다음에 예전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 남편도 좀 예전이랑 다르다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참았잖아요. 네, 참아온 그쵸. 걸 아는데 애 낳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시선을 보내는데 너무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러니까 이거를 남편이랑 어떻게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네. 사실은 부부관계로 부부간에 좀 친밀도가 높아지고 또 좀 다퉈도 이렇게 그쵸.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다 이런 부부싸움 칼로 의무감. 물베기인데 그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오해가 네. 쌓이고 네.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임신 출산으로 몸매가 달라지는 것도 여성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원인이 되고 질건조증이나 질이완증처럼 실제로 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이 질건조랑 성교통 관련된 질문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받은 질문들을 좀 읽어볼게요. 네, 네.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관계할 때 질 입구가 아프고 상처도 난다. 왜 그럴까요? 회음부절개는 안 했고 자연주의 출산했어요. 그리고 모유수유 중에 질건조가 너무 심한데 이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둘 다 질건조 문제인 것 같은데 출산하고 나서 왜 질이 건조해지는 건지 그다음에 수유 중에 건조해진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끝나도 건조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질건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랑 질건조가 있을 때 어떻게 좀 접근하면 덜 아프게 이걸 좀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여자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 중에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우리나라 성관계 잘 안 하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남편한테 오입질하라고 돈을 주기도 했다고 하고 그게 뭐 현모양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들 세대는 임신하면 남편한테 돈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실은 수유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유가 많지만 옛날에 다 수유를 했던 시절에 수유를 하면서 이제 프롤락틴 수치가 증가하거든요. 프롤락틴이 증가하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요. 그러면 질이 위축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임신 중에 성관계를 피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질건조증하고 성교통이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에스트로겐 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폐경기 때만 에스트로겐 저하가 올 것 같지만 출산 후에 수유를 하면 프롤락틴이 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네. 프롤락틴이 증가하면서 또 계속 수유가 되게 하는데 이 프롤락틴이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성교통이 있어서 남편이 막 부인한테 그 그쵸. 뭔가 시도를 하고 치사하게 막 부탁을 하고 아, 그런데도 그쵸, 부인이 그쵸. 막 안 해주죠. 그쵸.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남자가 외도하는 계기가 많이 됩니다. 아,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애기 낳고 네. 몸도 변하고 힘든데 네. 이런 근데 이제 신혼초인데도 특히 뭐 한 번 잠자리인데 임신돼갖고 이제 신혼초야. 그쵸. 근데도 젊은 남성이 아내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화도 나고 그쵸. 그래서 성욕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또 아무리 달래도 아내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해결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충분한 애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애무를 하면 뇌에서 이제 흥분이 되면서 네. 질에 애액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성교통이 좀 없어지니까 그런 남편이 배려를 해주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젤을 사서 네네. 젤을 사용해 보거나 이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산부인과에 오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산부인과에 오면 첫 번째 이제 질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특히 분만 후에 이제 질 이완증이나 그쵸. 질 방구나 요식음이 있는지 특히 질건조증이 있을 경우 에스트로겐을 올려주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수유를 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질정이나 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질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도 권합니다.
조금 더 심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네. 질건조가 심해서 하고 나면은 거의 2, 3일 동안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이 관계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다. 네, 하고 나면은 이제 너무 밑에가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도 가보기는 했는데 예, 해결은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방구가 또 계속 있어서 부끄러워서 또 움츠러들고 요실금도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이분은 자녀를 둘 출산했고 두 번째 출산하고 한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질건조증 있죠. 성교통 있고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나 질염 있고 또 질이완에 의한 질방구 있고 복압성 요실금까지 동반되어 네. 있는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쵸. 이제 이럴 경우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남편이 혹시 바람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질방구가 있고 요실금 있으니까 성관계를 좀 피하기도 하거든요. 이분의 상태는 이제 만약에 혹시 그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갱년기에 가까운 여성이라고 하면 먼저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예요. 이제 실은 그 갱년기 여성들이 이해 못하는 게 왜 성관계를 했는데 방광염이 생기지? 그리고 왜 질에 관한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요도에 관계된 방광에 대한 증상이 생기지. 그런데 이게 이제 GSM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 GS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경기의 비뇨생식기 증후군이에요. 근데 원인이 에스트로겐 저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나 질염, 질곤두증, 성교통, 요실금 이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이나 오랜 성생활로 인해서 혹은 노화로 인해서 질방구나 질이완이 있으면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질 넓이랑 질 압을 측정을 해요. 거기에 맞게 뭐 질 필러가 필요한지, 질 레이저가 필요한지, 질 축소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케겔 운동이 필요한지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난산했거나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이제 몸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질문을 좀 보면은 이틀 동안이나 유도분만 했는데 결국 못 나왔고 제왕절개 응급으로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을 했는데 이 생각만 해도 질 입구가 아프다. 그래서 1년 동안 남편이 자동 금욕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몸도 느낌도 예전이랑 다른데 밤만 되면 피곤해진다. 계속 맨날 생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슴이 성감되어 있는 게 너무 이제 바람 빠진 평선처럼 쭈글쭈글해져 갖고 내 몸이 보기가 싫어졌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성욕도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사실은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남편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제 실은 정말로 성생활이 하기 싫은 여성들은 그 생리를 안 하는데도 그 생리 중이라고. 예, 생리 중이라고 패드 차고 있고 남편이 진짜 확인하려고 보면 진짜 패드 차고 있는 경우 가끔 있어요. 완전 범죄네요. 그래서 되게 얼마나 그 여성이 진짜 얼마나 싫으면요. 얼마나 그렇죠? 싫었으면 생리자고 생리 패드를 생리 때가 아닌데도 차고 있을까. 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남자만큼 여자에게는 그 섹스가 안 재밌어요. 특히 애를 분만한 다음에 지친 상태거나 또 혹시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까 봐 걱정이 되거나 그렇죠. 뭐 직장생활이나 가사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그리고 성적 자존감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일단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분만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죠. 특히 피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이제 부인은 또 임신할까 봐 그렇죠. 두렵거든요. 그럴 때 피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여성이 왔는데 자기는 한 번 성관계하면 임신되고 이렇게 하고 애를 3명을 아이고야. 한 번 잠자리가 3명을 났대요. 임신이 잘 되는 체질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임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피임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성관계를 안 해줘요.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든지 뭐 여자가 피임을 하든지 여자가 배꼽수술을 하든지 어쨌든 이분은 피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드리날 퍼티그라고 하는 그 부신 피로 증후군 뭐 이럴 수도 있고 낮에 있었던 일의 양이 과해서 피로를 느끼는 상태거든요. 과하죠, 다들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 이 여성에게도 남자의 배려가 필요해요. 이제 아내가 밤에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저녁에 쉴 수 있게 해주거나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모닝 섹스를 시도하거나 혹은 이제 주말에는 남편도 늦게 들어오면 토요일 날 충분히 자게 하고 일요일 날 오전이나 일요일 날 점심 때 하거나 아니면 주말이라도 애를 누가 봐줄 수 그쵸. 베이비시터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덜 피곤한 상태를 배려해 주는 것만 갖고도 성욕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너만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인의 체력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죠. 좀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그쵸.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처럼 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출산 후에 변한 몸매 때문인데 이때 이제 성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출산 후에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했고
그 몸매도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 성적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너는 다른 여자들은 다 몸매 관리하는데 너만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제 다시는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남자들이 애기 낳는 게 무슨 유세냐. 나도 직장생활 하는데 왜 너만 낮에 힘주냐고 말하냐. 이렇게 하면 하긴 한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했는데 남자도 사회에 나와서 일하느라 힘들겠죠. 하지만 그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안 힘들 거나 얘기할 수 없고요. 특히 육아하고 직장을 같이 그렇죠. 다니거나 그런 여성도 힘이 듭니다. 거기에 몸매가 망가지고 질도 헐거워지고 성적 자존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남자의 황금 같은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 힘들지 너무 고마워.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자기는 너무 사랑스러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자기가 힘든 줄 아는데 나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 남편이 아내에게 의도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아기도 잘 키워주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도 해주면서 섹스까지 해주는데 그 정도의 말을 안 한다면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보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꼭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한테 들이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라고.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이 질 이완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출산하고 관계할 때 헐렁한 느낌이 이제 내가 느껴지는 그런 경우. 예전처럼 그럼 다시 조이는 느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애 둘 낳고 나서 이게 늘어나는지 관계할 때 남편이 느낌이 덜하다는 말을 남편이 한다. 이게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겔 운동도 얘기 들어봤고 뭐 필러, 레이저 시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질을 좀 수축해주는지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 때문에 상처 입어갖고 바로 그 다음날 산부인과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이쁜 이술을 할 돈을 딱 이렇게 마련해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질에 3에서 5kg의 아이가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거를 풍선을 불었다가 다시 풍선에 바람을 뺀 후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그냥 이제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질 상태예요.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처음에 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풍선을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질도 마찬가지죠. 질을 넓어진 거를 잘라내고 다시 88이나 99 옷을 44나 55로 줄인 것처럼 이제 폭을 잘라내고 꼬매는 것이 이제 질 축소 수술인 이쁜 이수술의 원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질의 근육이 느슨해지고 탄력이 떨어졌고 골반저 근육이 이완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케겔 운동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케겔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그 외에도 헐거워진 질을 꽉 차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질 필러를 넣어주기도 하고 질의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질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하고 1번, 2번, 3번 어떤 방법을 해도 좋고 세 가지 모두를 다 해도 좋습니다. 질에 하는 어떤 노력도 여성이나 남성을 실망시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무슨 노력이든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고민을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바쁘잖아요. 시간 자체가 그쵸.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뭘 해야 될지 찾는 것조차도 에너지가 없어서 근데 네. 오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좀 액션을 취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 오늘 이게 좀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부관계 고민 솔루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남편이랑 이 얘기하기 껄끄러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좀 똑똑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팁까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저희 헤이맨맘 회원분들께도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긴 해요. 하지만 노력하면 다시 예전보다 훨씬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 몸의 문제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해나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비과 TV와 함께 헤이마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You can do it.